나눗셈을 어림셈 공식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활용도가 높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곱셈의 어림셈 공식을 도출했던 것에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1 플러스 a 그리고 1 플러스 b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ab지만 실제로는 ab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유사값으로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만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자, 똑같은 원리를 사용할 텐데 여기서 만약에 이 b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b를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됐다면 우리는 이 b 대신에도 마이너스 b를 쓸 수가 있었겠죠. 마이너스 b를 써주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a 그리고 1 빼기 b는 1 플러스 a 빼기 b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 플러스 a에서 1 플러스 b를 곱하지 않고 나눠 볼 거예요. 이렇게 나눗셈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값이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1 플러스 a 빼기 b로 이 값과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 플러스 b를 나누는 것과 1 빼기 b를 곱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나눗셈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공식은 두 값의 증가율만 주어졌을 때 마치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할 때 증가율이 주어진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고 했냐면 이 a와 b라는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고 했죠. 똑같이 여기에서도 0과 1 정도의 사이에서 우리가 값을 찾아야 되며 그 중에서도 0과 1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조금 더 정확한 어림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y의 값이 커지게 되면 오차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0.1, 약 10% 정도 그리고 한 0.3 정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수, 예를 들어서 30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에서 우리가 이 b가 0.1이라고 할 때 1 빼기 0.1을 곱한다는 것은 0.9를 곱하니까 27이 돼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이 30이라는 숫자에서 b에 0.1을 넣고 1.1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값이 계산 값을 정확하게 찾았을 때 27.272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빼기 b를 하던지 플러스 b를 나누던지가 비슷해진다는 건데 30이 아니라 그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는데 정확한 수학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건 우리가 자료 해석을 풀이하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30이 아니라 아예 더 큰 숫자 648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648에서 0.9를 곱하게 된다면 이 값의 경우에는 당연히 1 빼기 0.2를 곱해주게 된 것이고 계산을 했을 때 583.2라는 숫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648이라는 숫자를 1 빼기 0.2를 곱하지 않고 이때 1 플러스 0.2를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648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이것이 589. 얼마가 나와야 돼요. 나오게 되는데 크게 차이가 없죠. 왜 그런지 한번 간략하게만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나누기 1.1의 경우에는 사실은 곱하기 1.1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1.1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0.9라는 값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0.9를 곱하면 약 0.99로서 1과 유사한 값이 돼버리니까요. 이런 곱셈의 역의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언제나 1 빼기 b를 곱해주는 것과 1 플러스 b를 나눠주는 것은 유사한 값을 가지고 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공식 그 자체만 기억을 하면 되니까 도출하는 과정 정도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곱셈 공식에서도 과정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문제 적용해보자. 참고로 아래 문제는 어림셈 문제 중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연습한다면 기출문제에선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대요.
자, 1400이 있었는데 연평균 마이너스 1.3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3%가 감소한다는 거겠죠.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감소해요. 수출액의 경우에는 수입액과 달리 2.7%가 증가하게 되고 요렇게 증가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A와 B 역시 3년간 연속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수입액 대비 수출액을 물어본다거나 수출액 대비 수입액을 물어보면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숫자 자체가 수입액 분의 수출액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수입액 분의 수출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표로 봤을 때는 A와 B라는 2014년의 증가나 감소가 끝난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값을 유추해 보게 되면 이 A는 1400에 1 빼기 0.013이 1.3%니까 두 칸 앞으로 당겨야 되죠? 그럼 0.013입니다. 0.013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던 거니까 3번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 이것이 A의 정확한 값이라면 B의 정확한 값은 1700이라는 숫자에 1 플러스 증가니까 플러스예요. 0.0272 3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분의 B의 경우에는 1400에 1 빼기 0.013의 3승 그리고 1700에 1 플러스 0.027의 3승을 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1400과 1700의 경우에는 위아래 100을 나누어 주어도 같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뒷부분과 앞부분을 따로 처리하기 위해서 얘는 잠깐 떼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이 분수예요. 그리고 이 분수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공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보시면 X의 경우에는 지금 0.027이라고 할 수 있고 Y의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013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에 3승이 더해졌으니까 요 값에 3승인 것이고 이 값에 3승인 건가요? 가능하겠죠? 우리가 1 플러스 x 빼기 3을 계산해 보게 되면 1 플러스 0.027 빼기 0.013을 계산하는 것이니까 1 플러스 0.014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1.014의 3승을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곱셈의 원리가 될 텐데 이것은 1 플러스 0.014 플러스 0.014 플러스 0.014가 되어서 우리가 1 플러스 A의 N승은 1 플러스 N 곱하기 A라고 했던 것처럼 1 플러스 3의 0.014가 되겠죠. 요 값을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0.014를 3배하게 되면 0.042가 되므로 1.04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계산하게 된 거냐면 요 파란색 가로 있죠? 이 값이 1.042라는 것을 계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14분의 17 잠깐 빼놨으니까 빼시면 안 되고 다시 가지고 와서 14분의 17 곱하기 1.042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어차피 여러분한테 바라지 않을 거예요. 이 값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어떤 값이 있을 것이고 간단하게 눈으로만 비교하더라도 여러분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숫자를 만져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엄밀한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라고 하면서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를 줬는데 2011년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하였는가 라고 하니까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해설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얼마였다고요? A는 B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A의 경우에는 1400에 1 빼기 0.013의 세제곱이었고 1.3%를 0.013으로 바꾸는 것도 여러분 여기서 봐두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1700에 1 플러스 0.027의 3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죠. 이 중에서 이 B분의 A가 어떤 값을 가지는 거냐면 2011년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하는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얼마예요? 2011년의 값인 1700분의 1400이 되겠죠.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이것이 10% 이상 감소하겠는가 라고 하니까 여기에 0.9를 곱한 것보다도 B분의 A가 작아야지 10% 이상 감소한 거죠. 자, 앞에서 계산해봤으니까 좀 빠르게 해볼게요. 이 계산을 하게 되면 1700과 1400이 있고 잠깐 떼놓으면서 여기서 이 값들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안에 있는 값이 1 빼기 0.013 그리고 원래는 플러스가 들어왔지만 분수니까 빼기로 바꿔줘야 되죠. 0.027 분모에 있으니까 부호를 바꿔준 거예요. 이것의 3승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1700에 1400 그리고 이 값은 1 빼기 0.04의 3승이니까 1 빼기 0.04의 3을 곱한 것과 유사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1 빼기 0.12가 되므로 이것이 1 빼기 0.12가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이 무엇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 값은 요 값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는 같으니까 둘 다 소거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1 빼기 0.12가 0.88인데 0.9보다 작은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작다라고 하면서 해당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3번의 곱셈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간단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요 공식을 활용하고 요 공식을 활용했어요. A를 도출해보게 되면 1400에 1 빼기 1.3%니까 0.013의 3배, B의 경우는 이렇게 도출되고 수 출액 대비 수입액이니까 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한 거죠. 이때 이 B분의 A의 경우에는 1700분의 1400에다가 1 빼기 0.12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 줄 수 있고 약 12%가량 감소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앞에 있는 친구들을 떼버리고 나서 0.88과 0.9%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약 12%가량 감소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0.88의 경우에는 1 빼기 0.12고 이것은 우리가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0.12만큼 감소했다와 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12%가 감소했다를 간단하게 유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산을 가지고 이것이 몇 퍼센트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교값과 정확한 비교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알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연마다 증가율을 주고 혹은 감소율을 주고 어떤 비교값과 비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건 굉장히 빈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